전우원 씨가 밝힌 내용에 따르면 전우원 씨가 입국하기 전에는 그래도 가족들이 손을 내미는 분위기였다고 해요. 아버지인 전재용 씨와 이순자 씨가 지금 한국에 있는데 빨리 한국으로 와라 이렇게 말을 하면서 사랑한다라고 했고 특히 할머니 이순자 씨 같은 경우에는 메시지를 보내서 뭐라고 했냐면 돌아와 제발 이 할미 품으로 그리고 이 할미가 유방암 2기라서 얼마나 오래 살 수 있을지 모른다라고 이런 메시지를 보내면서 지난달 30일이었죠. 광주로 향했던 고 전두환 씨 손자 전우원 씨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 사과, 5.18 희생자 유족분들한테 사과 행보도 했는데 어제 그 이유에 대해서 직접 입을 열었습니다. 한번 얘기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있다는 것 자체가 큰 죄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 전두환 일가의 가족의 구성원으로서 광주에 간다는 것 자체가 너무 많은 분들에게 상처로 남을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그 묘지에 가서 참배를 드릴 때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 입고 있던 것 중 가장 좋은 게 코트였고 코트를 사용해서 다 닦아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그보다 더 좋은 게 그 자리에 있었다면은 그걸 사용해서 닦았을 거예요. 인터뷰 내용 중에 아마 저희가 당시 영상에서도 가장 관심 갔던 대목이기도 했어요. 코트로, 자신의 코트로 무슨 옆에 있는 물수건이나 그런 걸로 닦은 게 아니라 자신의 코트로 희생자 묘비를 닦았단 말이에요. 그 부분에 대해서 뭔가 얘기를 했네요, 하정은 평론가님. 네, 그러니까 이제 자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의 행동을 하고 싶었다는 거죠. 아하. 그런데 그때 자신이 갖고 있는 것 중에서 가장 값이 나가는 게 바로 코트였기 때문에 코트를 벗어서 닦아드렸다는 겁니다. 이런 대목을 바로 저 보면, 모습이에요. 네. 예, 그렇습니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 보면 뭔가 자신의 행동에 정말 단순한 보여주기가 아니라 또는 즉흥적인 뭐가 아니라 진정성이 있는 것 같은 그런 걸 엿보이게 하는 말들이고 그리고 또 전우원 씨가 전날 5.18 민주묘지 방명록에 글을 썼는데 그것도 화제가 되고 있거든요. 그때 내용이 뭐였냐면 절하는 어둠을 빛으로 밝혀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라고 하면서 민주주의의 진정한 아버지는 여기에 묻혀 계신 모든 분들이십니다. 이렇게 썼는데 네. 바로 이 부분이 화제가 된 겁니다. 아하. 민주주의의 진정한 아버지는 여기에 묻혀 계신 모든 분들입니다. 이게 왜 화제가 됐냐면 네. 과거에 이순자 씨가 민주주의의 아버지가 누구인가라고 묻는다면 저는 우리 남편이라고 생각한다 라고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 말이랑 딱 이렇게 대비가 되면서 많은 언론 매체가 전우원 씨의 이 이야기는 자신의 할머니 이순자 씨가 했던 말을 저격한 것이 아니냐라고 당시 언론이 보도들을 했었는데 네. 그게 맞았습니다. 아하. 전우원 씨가 정말로 할머니가 했던 말을 생각하면서 저 방명록을 썼다고 합니다. 네. 할머니가 자신의 그러니까 남편 전두환 우리 할아버지가 민주주의 아버지라고 손자들한테도 평소에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하하. 전우원 씨가 그렇게 들을 때마다 나는 의아하게 생각했다. 그때 느꼈던 그 반발심이 이번에 방명록의 글로 나타난 것으로 보입니다. 세상에 저 아무런 죄도 없을 손자들한테 어렸을 때부터 세뇌한 셈이잖아요. 민주주의의 아버지야, 너희 할아버지가 이렇게 손자한테 세뇌를 한 셈이에요, 이순자 씨가. 그런데 사실 전우원 씨는 그동안 유튜브 방송에서 고 전두환 씨 할아버지에 대해서 학살자 이런 표현 서슴지 않았고 그다음에 비자금 이런 거 폭로를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에 대해서 가족들은 이 발언에 대해서 어떤 반응을 보이고 있을지 궁금하잖아요. 전우원 씨 입을 통해서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자마자 모두가 저를 말리고 저희 친형 같은 경우는 경찰에 신고를 해서 저를 정신병원으로 넣으려고 하고 매일매일 두렵고 무섭습니다. 어떻게 해코지를 당할까 봐도 무섭고 항상 최악의 시나리오만 머릿속에서 그리는 것 같아요. 아무래도 대한민국에서 그래도 자본력이 가장 센 사람들 중에 한 명인 저희 가족들을 상대로 하고 있으니까 두려워요. 이게 전현 평론가님 사실이라면 정말 저희도 두렵습니다. 왜? 이게 정말 실제로 정신병원에 집어넣으려고 하는 이런 음모나 일이 시도가 벌어진다고 하면 정말 진실을 뭔가 가로막 입막음하려는 그런 시도잖아요, 지금. 그렇습니다. 특히 정신병원에 만약 감금이 됐을 경우에는 외부와의 소통도 어렵고 또 본인이 하려고 했던 폭로전도
멈출 수 있다. 이런 여러 가지 생각을 전우원 씨가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전우원 씨가 밝힌 내용에 따르면 전우원 씨가 입국하기 전에는 그래도 가족들이 손을 내미는 분위기였다고 해요. 아버지인 전재용 씨와 이순자 씨가 지금 한국에 있는데 빨리 한국으로 와라. 이렇게 말을 하면서 사랑한다라고 했고 특히 할머니 이순자 씨 같은 경우에는 메시지를 보내서 뭐라고 했냐면 돌아와 제발 이 할미 품으로. 그리고 이 할미가 유방암 2기라서 얼마나 오래 살 수 있을지 모른다라고 이런 메시지를 보내면서 그래도 손을 내미는 모습이었는데 막상 전우원 씨가 한국에 지금 입국한 이후에 광주 찾고 폭로도 계속하고 또 진심으로 지금 사과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잖아요. 그랬더니 오히려 가족들이 연락도 안 되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친형이 나를 정신병원에 가두려고 한다. 이렇게 지금 주장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하루하루 굉장히 좀 불안하고 어려운 상황에 놓이는 것으로 보입니다. 오히려 조영은 원장님, 네. 애초에는 초반부에는 가족들이 뭐 회유도 하려고 하고 자 그러지 말고 돌아와 가족 품으로 뭐 할머니 품 이순자 씨는 할미 품으로 돌아와 그랬는데 네. 그런데 이후에는 정신병원에 넣으려고 시도하고 근데 더 나아가 이제는 가족들이 연락을 피하고 있다. 오히려 연락이 안 되는 게 더 불안할 수 있어요. 어떻습니까? 네. 지금 전우원 씨를 많이 회유를 해서 나름대로 통제하려 노력들을 했던 것 같은데요. 전우원 씨가 지금 통제가 안 되니까 그렇죠. 이제는 감금을 시키거나 이제 이런 식의 어떤 협박이나 위협을 주고 있는 것이 아닐까 하는 추측이 들고요. 어허. 지금 우원 씨 입장에서는 계속해서 본인이 라이브 방송을 하는 이유를 설명을 했는데요. 네. 그나마 안전하게 느껴진다라고 했어요. 지금 가족이 굉장히 두렵고 무서운 대상으로 느껴지는 겁니다. 하하, 그럴 수 있겠네요. 오히려 이 세상을 향해 유튜브 방송, 라이브 방송을 하는 게 오히려 사람들로 하여금, 대중들로 하여금 더 공개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다, 안전망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어요. 전우원 씨 입장에서는. 근데 손정희 변호사님, 그러면 불안한 마음에 혹시 비자금에 대한 폭로는 그럼 여기서 중단 혹시 이런가요? 어떻습니까? 오히려 내가 이야기할 수 있을 때 더 이야기하겠다라는 취지로 보입니다. 어제 방송에서도 비자금에 대한 구체적인 목격담을 이야기를 했는데요. 그랬어요? 그러니까 가족들이 관례가 매주 일요일마다 이제 전원 씨한테는 할아버지가 되겠죠. 할아버지 댁에 가는 게 일상인데 어릴 때 할아버지 집에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찾아왔다는 겁니다. 예를 들면 하나의 분들도 오시고 사람들이 찾아올 때마다 항상 돈에 이제 봉투에 돈을 담아서 주셨다고 하는데요. 1,000만 원 단위로도 주고 100만 원 단위로도 그 많은 사람에게 줬다라는 것을 증언을 했고 나의 어머니도 그것을 보았고 나도 어릴 때 기억이지만 돈 봉투가 두꺼웠다라고 이제 기억을 했다라고 하고요. 이 돈 봉투들은 침실 벽에 돈 봉투가 가득 담긴 가방들이 여러 개가 있었을 정도라고 하고요. 항상 그런 게 많았다라는 기억을 인터뷰 과정에서 이야기했습니다. 많은 분들이 당시 어릴 때 기억으로 찾아왔다. 이 군 비리의 상징인 하나회 멤버들 왔다는 걸 기억한다는 거. 그런데 우리 시청자분들 그런 생각하실 수 있잖아요. 아니 귀에 솔깃하긴 한데 그때는 이런 장면 봤다는 건 한참 어릴 때고 지금도 비자금이 집에 있겠어? 그 연희동 집에? 궁금하시잖아요. 그래서 어제 인터뷰에서 여기에 대한 뒷받침 설명을 했는데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인들의 기준에서는 당연히 상상도 할 수 없을 만큼의 재력이 있는 것은 당연한 사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미 오래전에 저희 가족의 재산이나 이런 게 다 전재국 씨한테 많이 몰렸고 실제로 자본이 있는 사람들은 그런 돈을 숨길 수 있는 방법이 너무나도 많기 때문에 지금 와서 큰 진실을 밝히긴 어렵겠지만 뭐 저희 연희동 자택에 있는 금고라든지 이런 거의 위치를 밝혀낸다면 어느 정도 제 말에 신빙성이 있다는 거를 밝힐 수 있지 않을까. 백성문 변호사께 먼저 질문 드리고 전현 평론가님 갈게요. 지금 이 대목이 제일 시청자분들 그리고 더 나아가서 국민분들 제일 궁금할 거예요. 비자금 계속 폭로는 이어가는데 네. 아니 그러면 진짜로 연희동 집에 금고가 있는지 없는지 당장이라도 지금 검찰이 압수수색 영장 받으면 되는 거 아니냐 뭐 그런 생각 할 거란 말이에요. 결론적으로 안 됩니다. 아 왜요? 전두환 씨가 사망했잖아요. 아 그래요? 지금 법상으로는
이제 이 불법 이익 환수하고 추징하는 것 자체가 좀 불가능하긴 합니다. 그 과거에 이와 관련된 법 개정 움직임도 있었습니다만 법을 개정한다고 하더라도 그게 또 소급표 금지 원칙에 반할 수도 있는 그런 여지도 있었는데 현 시점에서는 법이 없기 때문에 그게 만약에 지금 이게 가능했으면 검찰이 가만히 있었을까요? 할 수 없으니까 안 한다 이렇게 생각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좀 안타까운 부분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 대목은 막 의혹은 부풀려지는데 있을 거야. 저기에 정말 연희동 어딘가에 뭐 지하실에 어딘가에 영화처럼 어딘가에 있을 거야. 막 상상은 되는데 실제 지금 다가갈 수는 없기 때문에 더 궁금증만 증폭이 돼요. 그런데 이 비자금 그리고 전두환 일가 재산 얘기를 했을 때 앞서 전현 평론가님 이 전우원 씨의 아버지 전정훈 씨를 비롯해서 전두환 씨 밑에는 3형제가 있었잖아요. 근데 제일 재산을 많이 가져간 사람으로 누구를 꼽았어요 지금? 예, 전두환 씨의 장남 전재국 씨일 것으로 지금 전두환 씨의 내용에서 우리가 확인을 할 수 있는데요. 일단 큰아버지인 전재국 씨에게 그러니까 비자금이 가장 많이 갔을 것이다. 이것이 전두환 씨의 주장이고 사업도 많이 하고 지금 화면에 나오는 이 인물이에요. 그렇습니다. 네. 재판을 할 때도 큰아버지가 다 맡아서 했다. 그래서 이른바 좀 재산관리인의 역할을 했던 것이 아닌가라는 지금 추측이 나오고 있는 겁니다. 이 추징금과 관련해서 한번 짚어보면 1997년부터 추징금 작업이 진행이 됐는데요. 본래 금액은 2,200억이 넘었습니다. 그런데 지난해 10월까지 이 추징이 58%밖에 진행되지 않았고 변호사님 말씀해 주셨듯이 전두환 씨가 사망하면서 이 작업의 일부분 제동이 걸린 상황으로 볼 수 있죠. 그래요? 이런 가운데서 전두환 씨의 이런 발언이 나왔기 때문에 앞으로 어느 부분까지가 사실인지 확인이 될 수 있을지 굉장히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과거의 추징 작업과 관련해서 이게 착착착착 된 건 또 아니에요. 그 유명한 발언 나왔었죠. 전두환 씨가 전 재산 29만 원밖에 없다라고 했는데 추징금 안 내어서 버티다가 어떻게 됐냐면요. 2013년 바로 장남 전재국 씨를 통해서 자진 납부 계획서를 낸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재산압류 공매 절차가 진행됐는데 이때도 뭐 여러 가지 물건이 굉장히 관심을 끌기도 했지만 논란이 됐는데 179억 원대의 한남동 건물, 81억 원대 서초동 건물, 다이아몬드와 루비를 비롯한 보석류 108점, 그리고 100주년 한정 명품 시계 4점 등이 화제가 되기도 했습니다. 어쨌든 마무리되지 않은 작업이다라는 추론에 힘이 실리는 모습인데요. 앞으로 이 상황 더 지켜봐야겠습니다. 고 전두환 씨가 추징금 내지 않았던 게 1,000억이 좀 못 됩니다. 900억이 넘는데 2013 딱 10년 전에 전두환 씨의 추징금 납부를 약속했던 장남 전재국 씨의 발언을 좀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추징금 환수 문제와 관련하여 그간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린 데 대해 저희 가족 모두를 대표해서 머리 숙여 사죄드립니다. 앞으로 저희 가족 모두는 추징금 완납 시까지 당국의 환수 절차가 순조롭게 마무리될 수 있도록 최대한 협력할 것이며 추가 조사에도 성실하게 임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가족 모두를 대신해서 국민 여러분께 머리 숙여 사죄드립니다. 문장상으로는 추징금을 완납하도록 협조하겠다, 노력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백성문 변호사 이번에 전우원 씨의 폭로를 계기로 완납에 어떤 다시 박차를 가할 수 있어요?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법적으로는 현실적으로 안 됩니다.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안 되고 만약에 전두환 씨 일가에서 자발적으로 돈을 마련해서 낸다면야 뭐 모르겠습니다만 세상에. 강제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조금 전에 우리 2013년 9월에 이 전재국 씨가 한 발언이 실행되기는 좀 어렵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기까지는요, 손정혜 변호사님, 전두환 씨 일가에 대한 문제잖아요. 뭐 비자금 등등등, 추징금 등등등. 그런데 전우원 씨 본인이 받고 있는 혐의도 있잖아요. 그 문제는 지금 어떻게 돼가고 있습니까? 일단 마약에 대한 문제가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수사 중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전우원 씨가 이런 관련한 비자금 폭로나 사죄의 의사표시를 하면서 동시에 마약 투약한
그 현장의 모습을 생중계한 적이 있었거든요. 본인은 모든 분 앞에서 내 제약을 공개하고 싶었고 공포에 휩싸여서 제대로 된 행동과 판단을 못했다, 잘못했다라고 생각한다라고 하면서 반성의 태도를 보이고는 있지만 네. 일단 현행법상 금지된 마약류를 투약한 건 사실이기 때문에 경찰로서는 수사하지 않을 수 없고요. 또 이제 투약한 약물의 종류, 그리고 횟수, 방법, 그리고 여러 가지 도주, 인멸의 가능성을 모두 검토해서 구속영장을 신청할지 말지는 이제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는데 일단 이거는 전우원 씨가 구체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비자금이나 여러 가지 사죄의 의사표시와 또 마약 투약 범죄는 좀 별개의 문제로 바라볼 필요가 있습니다. 만약에 마약 투약 이후에 심신미약 상태에서 정신적으로 제대로 된 발언을 하기 어려울 수준에서 뭔가 비자금을 폭로하거나 사죄 의사표시를 했다면 그 진술의 신빙성이나 어떤 진지성 이런 것들이 좀 훼손될 염려가 있을 것인데 네. 지금 마약을 투약하지 않고도 지속적으로 이 비자금이나 사죄 의사표시를 하고 있고 현장도 방문을 했던 전력이 있거든요. 그런 면에 있어서는 마약을 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모두 그 말에 신빙성이 없다. 이렇게 단정 짓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앞으로의 행보 더 주목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전우원 씨는 한국에 있는 동안 계속해서 이른바 라이브 방송, 유튜브 방송 등을 통해 자신의 입장을 계속 알리겠다는 입장인데 취지인데 앞으로 어떤 혹시 폭로 내용이 추가로 나올지 뉴스파이터도 눈 부릅뜨고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